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CPI 발표가 나왔어요. 자, 미국 CPI 같은 경우가 자, 지금 3.2%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전에 9%씩 올라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인데, 자, 지난달에 3%보다 조금 상승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자, 컨센이었던 3.3%보다는 낮아서 오히려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전 같으면 나스닥이 요동을 쳤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정도라고 했다면 컨센보다 낮은 CPI가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1%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0.1%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 말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물가나 이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상수가 됐다는 거예요. 즉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호재가 있었는데도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조정이 조금은 더 계속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반대로 되돌림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으로 조금씩 흘러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의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51선을 하방으로 지금 뚫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51선의 아래쪽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자, 두 개의 주요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지 라인이냐? 기존의 저점 추세를 이은 일단 올해 들어 만들어진 이 추세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 저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애용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121선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이 추세가 121선이나 61선 같은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어디에 주로 지지 구간이 잡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 지금 1차적으로 51선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은 아마 121선이나 201선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매수하기가 적절치 않겠죠. 왜냐? 지지라인과 어느 정도 이격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매도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는 선호하지 않아요. 이전 같으면 조금 그런 부분도 즐겨서 투자를 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일단은 주요 지지 구간과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냐? 최대한 주요 지지 라인을 근접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51선을 아예 뚫고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기존의 추세 라인과 자, 201선 부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성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지라인 5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전처럼 기존의 추세라인 인근에서 지지, 즉 요 가격대를 며칠 4, 5일 정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51선 하방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요 지지라인 무너진다면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기존에는 좀 약했기 때문에 자, 이전의 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가격대라고 한다면 4,300에서 400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우존스 역시도 유사한 흐름이에요. 우리가 51선을 아직 무너뜨리진 않았고, 다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세를 잡는다고 한다면 자, 201선과 거의 겹치는 이러한 추세 라인이 주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괴리율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QQQ를 기준으로 자, 대응을 조금 살펴보시고 요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까지의 어떠한 수익률을 살펴보신 뒤에 자, 55%라고 한다면 TQ 같은 경우는 진입 라인을 어느 정도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15% 라인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본다면 한 요 정도 구간이 될 것이고, 자, 길게 기존 추세를 이어간다면 유사한 흐름에서 요 라인이 잡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뭐 이미 많이 힌트를 드린 것 같아서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왜 TMF나 이러한 무지성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만한 지지 라인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이평선이 위에 있고 가격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선가 막아줄 만한 지지 라인이 지금은 형성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 지지라인이 잡혀줘야 될 텐데 지지라인이 잡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TMF야 뭐 어차피 채권으로 움직여서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 이 가격들이 보여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시장에 참여한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 상품 자체를 혹은 이 채권이라는 어떠한 증서 자체를 지금 이러한 심리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특정 가격대에서는 방어를 해줄 만한 요인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 차트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 자, 스큐 같은 것도 볼게요. 자, 이렇게 지지 라인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는지. 우리가 지지 라인이 없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이런 측면 때문이에요. 그쵸? 지금 분할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대로면 지금 51만원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19달러까지 온 겁니다. 즉 51만 달러에서 19달러까지 이렇게 많은 감각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지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한 번 정배열을 만들었던 시기는 자, 최근에 있었던 작년 한 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지라인, 즉 이 구간에서는 자, 지지라인이 잡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주요 지지 추세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타이밍마다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하방으로 뚫렸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투자하는 뭐 개별주라던가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러한 개별적인 주식들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이 원칙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 뭐 이게 뭐 말로 하면 쉽겠지만 사실 시장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이 직접 부딪히면서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은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고, 자, 국내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뭐 아직 소폭의 조정이 오고 있지만 진폭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오는 단계라면 국내 주식은 이런 식으로 자, 조정이 잘게 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금의 조정도 오히려 좀 짧게 끝나고 상승도 좀 짧게 끝나는 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혹은 뭐 모아간다 뭐 아니면 무지성으로 그냥 뭐 특정 상품을 정해서 계속해서 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본인 원칙이 없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또 이제 WTI 가격, 텍사스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단기적인 조정을 짧게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
당분간 또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또다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뭐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120만원 이상에 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 지지라인, 주요 지지라인과 단기 지지라인이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한 주 시장도 자, 오늘 기준으로 자, 소폭의 조정 아니면 약간의 횡보, 자, 이렇게 옅은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칙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매수를 하는 방법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모아간다면 계속해서 모아갈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실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